안녕하세요. 양 교수입니다. 이번 시는 한국가스공사 볼 텐데 지난 금요일장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죠. 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당장의 월요일장에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 자,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게 맞을지 자, 대응 전략에 대해서 미리 세워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막연하게 자, 그동안에 너무나 큰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지금 시점에서 또다시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자, 이런 불안감에 자, 매도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후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정확하게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자, 더욱더 중요한 건 재료 노출 시기가 언제쯤 될 건지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을 해야 자,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면서 계좌 수익 극대화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런 재료 모멘텀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자, 구독과 자,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슈가 한 가지 나왔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재료가 한 가지 또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산업부와 석유공사에서 동해 유전 1개 탐사 시추공 예산 우선 요구를 예정에 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000억 원에 대한 예산 확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우리가 그동안 걱정했던 게 동해 시추에 대한 부분들, 여론의 분위기에 막혀서 또는 어떠한 특정 이유로 인해서 동해 시추를 안 하겠다, 백지화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큰 리스크였는데 여전히 정부에서 자, 시추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결국에는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자,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는 이 일정에 따라서 정책에 대한 일정에 따라서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일정, 자, 그 앞으로 어떠한 일정들이 대기 중에 있고 어떤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 빠르게 이 부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동해 석유가스 탐사 지역의 매장량을 예측을 했을 때 최소한 35억 배럴에서 많게는 140억 배럴까지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35억 배럴 이상 존재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하죠. 자, 이번에 시추 물리검증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의 매장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들어갔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석유 140억 배럴 이상 존재 확률이 10% 정도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시추가 진행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러한 작업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향후에 대한고래 프로젝트 성공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이 된다고 했을 때 경제적 효과를 봤을 때 최대 2천조 원에 육박한다. 그러면 자, 이 성공을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동해 시추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일전에 엑슨모빌을 비롯해서 자, 아람코, 애니 이런 석유 기업들의 자금까지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에 대한 부분들 향후에 일정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 7월 달에 첫 탐사 시추 지점을 결정을 했고요. 자, 그리고 9월 달에 2차 전략 회의를 통해서 자, 이 투자 회사에 대한 결정이 또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12월 달이 되면 시추선, 시추 지점으로 이동하게 될 거고요. 내년 1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추가 진행이 된다. 자,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시추를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정책주라고 하는 게 자, 정책주의 가장 큰 리스크가 정책을 시행 안 하겠다. 백지화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 결과적으로 자, 윤 정부의 특성상 어떻습니까? 정책 발표 이후에 자, 한 번이라도 정책을 시행 안 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행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민간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혹여라도 실패하더라도 걱정할 부분이 전혀 없는 게, 자, 일전에 이 공급망 안정화 기금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5조 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5조 원에서 각출을 해서 자, 동해 시추에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5개 시추 전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첫 번째 한 개의 시추만 진행을 해도 자,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1천억만 여기에서 각출을 해서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관련된 종목군들의 테마들이 다시 한번 급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은 남아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매도에 대한 고민할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우리가 어디까지 설정해서 끌고 갈 수 있을지 미리 이러한 변동성에 대응 전략을 세워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충분히, 자,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64,500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끌고 올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을 보고 대응 전략을 세워 가야 되느냐, 제가 일전에도 61선을 이탈하는 이 구간에서도 여러분들께 이 시점에서만큼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안에서 수급적인 변화들을 체크를 했을 때 다시 한번 추세를 상방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흔적들을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창구별 매매 동향을 여러분들께 잠깐만 보여드려 보면, 자, 금요일장에서 다시 한번 외인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자,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쏟아진 반면에, 자, 이 물량에 대해서 JP모간,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UBS 증권까지 전부 다 물량을 쓸어간 부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단에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급등하는 이 시점에서 물량을 집어넣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러면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전거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을 해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5거래일 동안의 돈의 흐름을 우리가 추적을 해 본다라고 했을 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골드만삭스와 JP모간, 모건스탠리, 메릴린치까지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 물량을 집어넣고 있었고요. 자, 키움증권에서 자, 너무나 오랜 기간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다 보니까 이거라도 챙겨야지, 이런 생각에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시점에서 투매에 동참할 게 아니라 이들과 함께 우리도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료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을 체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20거래일 동안의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해봤을 때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자, JP모간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최근 한 달 동안에 엄청나게 물량을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자, 의도적으로 물량을 던지면서 마치 여기서 다시 한번 하락 변동성이 나타날 것처럼, 급락이 나타날 것처럼 이런 밑골이다는 이러한 움직임이, 자, 이러한 외인 창고 쪽에서 의도적으로 물량을 던지면서 만들어졌다. 자, 이러한 흐름을 만들면서 마치 여기서 다시 한번 하락 변동성이 나타날 것처럼 만들었다가 이 물량을 전부 다 받아먹고, 걔들의 투매 물량을 받아먹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의도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 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들이 어떠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움직임을 만들고 있느냐, 자, 보시면, 자, 프로그램을 통한 흐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고 했을 때 녹색 선이 주가의 흐름이고요, 파란 선이 외인들의 순매수 흐름인데, 정확하게 동일한 그림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이들이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가를 핸들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주가의 흐름이 진짜인지 아니면 개인들의 심리를 흔들기 위한 의도된 흐름인지 구분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마감 때까지
계속해서 물량을 던졌던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정책주라고 하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대감에 따라서 한번 상승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예시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유니크라는 종목, 문재인 정권 시절에 수소산업에 대한 정책 발표 이후에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타났는데, 정책 발표 이후에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타났지만 그 다음에 조정 구간을 거치고 나서 다시 엄청난 주가 상승, 그리고 3차 상승 파동까지 만들었다라는 거, 이제 막 한국가스공사 1차 상승 파동이 끝난 시점에 있고요. 다시 한번 2차 상승 파동을 만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지금 시점에서 흔들릴 시점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죠. 어떤 종목이 간에 점찍어 놓고 원의 1로 상승만 하는 종목은 없다. 이 가운데서 변동성을 키우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의도적인 변동성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수급적인 변화들을 체크한다고 했을 때 이런 자리들에서 최소한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 구간, 엄청난 주가 상승이 만들어졌던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박스권 안에서 상승이 제한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이 시점에서만큼은 최소한 우리가 절반 정도 이상의 비중을 축소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왜 이 박스권 상단이 아니라 하단에서 비중을 축소하게끔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나타났을 때 당연히 우리가 비중을 축소하지 않고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가 있었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흐름에 대한 그리고 전략을 세워놓고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 혼자서 분석이 어렵고 대응이 어렵다 하시면 전부 다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한국가스공사니까 가스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월요일장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변동성을 키워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랜 기간 몰려있던 이 매물들이 또 소화하는 과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졌을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 제가 전부 다 체크하고 함께 대응을 드릴 테니까 가스라고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부 다 제가 이제는 매도를 어디에서 해야 될지, 우리가 매도한다라고 해서 전량 매도하는 게 아니겠죠. 또 분할 매도 관점, 그리고 다시 한번 눌림이 나타났을 때 어디에서 또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지 전부 다 도움을 드릴 테니까 가스라고만 빠르게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요일이니까 내일 장 시작 9시 전까지, 월요일 장 시작 9시 전까지 남겨놓으시면 제가 전부 다 꼼꼼하게 체크하고 나서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너무나도 시장 상황이 어렵죠. 여러분들께 한국가스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추가적으로 만들어가라고 가시라고 제가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는데, 이 종목도 잠깐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 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FDA 승인이 됐을 때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폭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길면 5년 동안 조정을 받는데,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019년에서 20년까지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